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 13, 14경주 윤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13경주는 후착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14경주는 최래선 강진남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경주는 아무래도 김원정이 정태양을 활용해 나간 다음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릴 수 있는 정태양, 이를 하게 나갈 수 있는 김원정의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1번 김태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내선 먼저 잡아버리게 된다면 정태양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원정도 정태양만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김태환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청권 연합입니다. 2번하고 7번에 김원정과 정태양의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3경주는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지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차권 마땅히 연합 밀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파업하고 비파업, 노조하고 노조가 아닌 선수들끼리 후차권에서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이 아무래도 노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아닌 박철성이라든지 김용모가 마크에 나간다면 힘을 쓸 수 있는 조지현이라는 점에서 동반입상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급 14경주 정재훈하고 전원규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수도권 동반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래선하고 강진남이 동갑내기 친구인데 노조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해 나간다면 전원규도 아무래도 정재현의 추입 의식해서 승부거래 조절에 나가려고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5경주 임채빈이 과연 지난 대상경주 이어서 류지열을 다시 만났습니다. 챙겨줄 수 있느냐, 류지열에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는 몸싸움에서 류지열이 계속해서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임채빈이 승부거리를 짧게 가져간다면 류지열이 털립니다. 한데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힘을 쓰게 된다면 류지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의 마크가 가능할 것이냐, 마크가 털릴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원정, 물론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시속감 좋은 수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에서 차까지 취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역 후배 오기호가 있어요. 팀 선배 월평팀 이기호가 있을 것 같고, 정태양도 지역 후배라는 점에서 이들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정태양의 선행 시속을 김원정이 깨끗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7번이 때리고 2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죠. 충청권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양 때리면 김원정 직선 취입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2번하고 7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받아올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태양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김태환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김원정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가능하죠. 김태환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물론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창원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김태환이 먼저 힘을 쓰고 김원정이 막혀 나가고 정태환이 홈에 거 막혀 나간다면 김태환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원정이 취입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2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이 우선입니다. 2번, 1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7번이 때리죠. 2번이 몰고 갑니다. 문제는 1번 김태환이 앞서 나서 힘을 쓰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태환하고 정태양이 93년생입니다. 근데 김태환이 2월 달에 태어나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정태양에게 1년 선배가 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정태양도 이런 편성에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환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공략해 나가본다면 정태양의 김태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7번하고 1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태양 입장에서는 김원정을 달면 본인이 2차권이나 3차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잘해야지 2차인데 정태양이 김민호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7번과 6번으로 정태양이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라든지 7번과 6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충청권 협공이기 때문에 7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투입해 나가는 7번과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김태환이 힘으로 버텨내는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지현,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현의 연대라고 한다면 세종팀, 아무래도 충청권 연합인 청주 연합인 권혁진이 있을 것 같고, 김준이라고는 또 23기 동기생이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까지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지현 상당히 좀 김준일과 호흡 가능하고 권혁진과 호흡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조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노조가 아닌 조지현 입장에서는 전개적으로 박철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승철도 컨디션이 노련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박일호를 달고 때리자니 조지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차피 박일호는 초반부터 조지현의 뒤를 물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끌어내서 타종전으로 조지현의 뒤를 몸싸움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현 굳이 뭐 박일호 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승철도 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노조가 아닌 박철성을 뒤에다 붙이면서 오히려 본인이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작전 세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은 노조하고 노조가 아닌 파업했던 선수들과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과 맞대결이 경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지현 입장에서는 박철성을 챙겨 나가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모도 발주대 위치가 괜찮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간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김용모가 잘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3번과 1번 노조가 아닌 선수들,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조지현이 선행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3호하고 3일을 3-5하고 3-1을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일 경주권, 그 중에서도 3번과 5번 쪽에 3번과 5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3일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노조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준일이 때리고 박일호가 홈이건 막혀 나갑니다. 이승철이 끌어내게 된다면 조전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준일을 복싱의 머리로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라든지 6번과 7번을 6, 4와 6, 7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조지현을 중심으로 박철성이나 김용모의 선정 가능성 쪽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쉬어가시는 전략 우선으로 박철성하고 김용모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변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원규하고 정재원,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홈만 맞춰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김포하고 동서울 팀과 팀 대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동서울하고 김포팀이 공조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가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때 뭐 동서울 선수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정한을, 신은섭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김포팀 선수들, 인찬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은 신경전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신경전 펼쳐나가다가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일단 전원규 입장에서 마땅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가 힘을 써야 되고 정지현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2번 전영규라든지 6번 정춘규가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들보다는 3번 최래선이 전법적인 연합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가서 짧게 따는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코로나 이전에는 최래선이 월등했어요. 7번의 뒤를 3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타협점이죠.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7번,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4번은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격적으로 한번 늘어봐야죠.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래선하고 강진남이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노조 선수들입니다. 전원기하고 정재원이 동서울과 김포팀 선수들인데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동서울과 김포팀의 자연스러운 공조가 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 대결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최래선과 강진남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래선이 젖히고 강진남이 따라 들어가는 강진남이 때리고 최래선이 몰고 가면서 후미권 치고 나갈 전원규를 견제 나선다면 이번 편성 최래선 머리에 강진남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3번과 4번 전원규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3번과 4번입니다.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과거 창원 A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4번하고 5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최래선이 오면 강진남은 벌려줍니다. 4번, 3번, 5번 순으로 맞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려본다면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3번과 4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맞대결이 아니라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정재원이 전원기로 활약해 나가면서 취입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원규가 때리지 않는 이상 정재원은 힘든 겨져 낼 수밖에 없어요. 7번과 4번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다는 점, 7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월등합니다. 임채빈 놓고 후착 찾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대상 경주 때 임채빈이 때리고 류지열이 마크에 나가니까 악착같이 쫓아가면서 류지열의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헌데 지난 회차 류지열 상당히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몸싸움에서도 연이틀 밀렸어요. 일요 경주 때는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간신히 체면치레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다소 좀 불안했었다는 점, 득점 벌어놓은 거 직전 회차 많이 까먹었어요. 과연 임채빈이 류지혜를 다시금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신은섭이 있고 정정교가 있죠. 일단 지난 대상 경주 때보다는 또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힘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 힘을 쓰게 된다면 류지혜를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딱히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한 바퀴 지점까지 완급을 조절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채빈 입장에서는 정종교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 결승전에서 정종교가 운이 많이 따랐어요. 때려서 버티면서 머리까지 쳤습니다. 임채빈이 항상 정정규를 뒤다 챙겨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일은 임채빈의 뒤는 류지열이 있기 때문에 정종교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한 바퀴 지점까지 정종교를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신은섭은 류지혜를 털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끌어내가지고 류지혜를 털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류지혜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임채빈이 타종부터 시종 걸어서 한 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류지혜는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 임채빈의 작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임채빈의 선행 작전을 먼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류지혜를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성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가 류지혜예요. 수성팀에서 훈련하는 선수가 임채빈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몰고 가는 작전보다는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5번 동반 입상 수성 완승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경하고는 찰떡궁합 가시에 나가고 있죠. 정종경가 힘을 쓰고 임채빈이 짧게 가져갔을 경우 류지열은
털립니다.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칠인데 두 차권 중에서는 5번 류지열의 홈메이커 마크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정종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5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7번을 앞에다 두는 경주를 펼쳐나간다면 신은섭 때문에 류지열이 털립니다. 7번, 1번, 7번, 3번으로 3복승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케어레싱 경륜항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 PDF 다운 받으셔서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